카메라 불빛이 잦아든 스튜디오 의자에 앉은 혜은이 선배의 눈가가 조용히 젖었습니다.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에이에서 그는 담담히 말했죠. 그때 다시 무대에 서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2,000원. 단 한 줄의 고백이 전파를 타자 댓글창은 멈칫했고 수많은 시청자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하필 2,000원일까? 그 말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박수 뒤 조용한 복도에서 시작된 한편의 복귀 서사를 전합니다. 노래로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에게도 삶은 장르를 가리지 않습니다. 결혼과 이혼, 그 사이에서 발생한 경제적 상처, 양육의 빈자리, 그리고 노래 말고는 돌아갈 길이 없었다는 가수만이 할 수 있는 다짐. 혜은이는 방송에서 그 시간을 짧게 요약했지만 보는 이들은 그 문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밤이 숨었는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현실은 무대에 인색했습니다. 섭외 전화는 드물었고 익숙한 스포트라이트는 멀었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다시 한 번만 노래하고 싶다. 그때 생각보다 조용하게 한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작년 겨울 경기도 포천의 한 기념 공연. 해당 무대의 사회자도 기획서의 맨 윗줄도 아니었습니다. 2,000원은 그날 선배의 이름을 오늘의 주인공처럼 소개했습니다. 화려한 추임새도 과한 포장도 없었습니다. 선배님이 오십니다. 단정한 한 문장과 함께 마이크를 건네고 자신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무대는 공정했고 관객은 솔직했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박수는 자연스럽게 커졌고 끝나고도 한동안 마르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방송사와 행사 쪽 연락처가 선배의 매니저 폰에 연달아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무대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 함께할 수 있을까요? 포천에서의 한 곡이 다시 문을 여는 신호탄이 되었고 무대에서 기억될 권리는 그렇게 회복됐습니다. 이 일은 크게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만, 선배의 눈빛을 본 관객만, 그리고 양쪽 스케줄을 조율하느라 뛰었을 매니저만이 정확히 알고 있었겠죠. 전해진 이야기로는 2,000원이 선배들의 근황을 묻던 중 김영옥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혜은이의 사정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누군가 요즘 어려운 시대라고 조용히 건네자 그는 그럼 무대를 만들면 되죠라고 답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연락처를 찾고 날짜를 맞추고 자신이 나서는 대신 선배의 순간을 만드는. 선배는 나중에 방송에서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힘들 때 연락 주는 친구는 드물었어요. 같이 한 적도 많지 않은데 손 내민 후배는 2,000원뿐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선행이 아니라는 듯 덕분에 다시 노래할 수 있었다 고 짧게 말하고 울었습니다. 울음의 길이는 짧았지만 사연의 길이는 짐작보다 길었습니다. 이 장면이 유독 크게 다가온 이유는 2,000원의 방식이 요란한 보여주기와 거리가 멀기 때문일 겁니다. 공연이면 공연, 방송이면 방송, 기부면 기부. 그는 언제나 결과로 증명하는 쪽을 택해왔습니다. 6월 셀럽 생일 스타 투표에서 팬덤 찬스들의 응원으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이달의 빛 주인공이 되었고 동시에 기부 요정으로 선정돼 미랄복지재단의 기부가 전달됐습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루틴입니다. 기념일이 미담으로 쌓이고 그 미담이 다음 행동을 부르는 순환. 화려한 슬로건 대신 꾸준함으로 쌓은 신뢰. 그래서 혜연이의 말 한 줄은 미담의 연장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관된 태도가 타인의 삶을 바꾸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타의 선행을 뉴스로만 소비합니다. 좋은 일 했대. 대단하다더라.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한 가수의 손길이 또한 가수의 직장 복귀를 도왔습니다. 직업의 복귀, 무대의 복귀, 이름의 복귀 생존과 자존을 동시에 회복한 사건이었기에 마이웨이의 눈물이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박수는 직업인에게 산소입니다. 무대를 잃은 가수에게 박수는 기억이고 생계이고 이유입니다.
포천의 한밤에 울린 박수는 그래서 더 멀리 갔습니다. 그 박수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스케줄표에 없는 연대가 있었습니다. 이찬원과 혜은이의 관계가 특별한 혈연이나 사제로 묶여있던 것도 아닙니다. 앞선 방송에서 자주 함께 호흡을 맞춰온 사이는 아니었죠. 그렇기에 더 인상적입니다. 가까워서가 아니라 옳아서 택한 돕기의 방식. 개인의 팬심이 아니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존중. 이런 태도는 업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선배는 위, 후배는 아래 같은 낡은 위계 대신 먼저 손 내민 사람이 선배라는 더 건강한 규칙을 세웁니다. 무대 뒤에서 인사하는 예의가 무대 위에서 이어지는 자리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팬들도 이 맥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스들은 실시간 응원과 스트리밍을 넘어 이야기를 모읍니다. 그가 이런 일을 했다더라는 무용담이 아니라 누군가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됐다는 결과 중심의 기록. 이런 이야기는 팬덤을 더 단단하게 엮습니다. 응원봉과 야광봉을 흔드는 동안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공동체는 선한 영향력의 유통망이 되고 그 유통망은 무대를 넘어 삶의 언어를 바꿉니다. 기부가 이벤트가 아니라 습관이 되고 선행이 홍보가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물론 모든 선배가 방송에서 고마움을 드러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혜연이는 눈물과 함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 말이 다른 누군가에게 다음 손길을 부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공론 매체에서 고맙다고 말하는 일은 개인적 감사를 넘어 업계의 규칙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돕는 일은 조용히, 그러나 기억은 모두가. 그렇게 선한 순환을 공론장에 올려두는 것, 그 선택이 그의 복귀처럼 누군가의 다음 무대를 만든다면 그 한 줄의 고백은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이찬원의 행보가 팬심을 넘어 대중의 마음을 얻는 까닭도 같은 결로 설명됩니다. 무대 위에서는 철저히 노래로 설득합니다. 진또배기, 편지, 풍등 같은 곡들이 시대의 배경음이 된 건 고음의 장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문장에 붙여 쓰기 쉬운 단어들, 지친 날 틀어놓고도 창피하지 않은 감정의 농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나는 태도. 무대 밖에서는 그 언어를 행동으로 번역합니다. 기부로, 선배 복귀 지원으로, 스태프를 향한 존중으로. 말과 노래와 행동의 문법이 맞아떨어질 때 한 가수는 브랜드를 넘어 문화가 됩니다. 이제 질문은 바뀝니다. 왜 이찬원이었나? 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로 누구나 쇼 비즈니스의 중심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 사람의 무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것이 소개 한 줄이든 추천 전화 한 통이든 기회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한 객석의 빈자리 한 칸이든 박수는 무대에서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복을 향한 길에도 시작을 알리는 문턱에도 박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숫자는 감정을 확정합니다. 6월 생일 스타 투표 1위, 기부 요정 선정과 함께 전달된 기부금. 하나하나가 묵직한 표식입니다. 하지만 정작 오래 남는 건 포천의 밤처럼 기록되지 않은 순간들일 겁니다. 기획서에 적히지 않은 소개 멘트, 방송 자막에 붙지 않은 이름, 엔딩롤에 오르지 않은 손길. 그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모여 마이웨이의 눈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눈물에서 이 업계가 아직 따뜻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제목은 단순합니다. 목소리로 살리고 마음으로 붙잡다. 혜은이는 다시 무대에 섰고 관객은 그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찬원은 또 한 번 노래로 증명했고 행동으로 덧붙였습니다. 선후배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고 팬덤의 응원은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하지만 깊게 박수는 오늘도 쌓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때 다시 서게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름이 또다시 이찬원일지,
아니면 오늘의 이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당신일지. 그 답은 지금도 무대 뒤 조용한 복도에서 쓰이고 있을지 모릅니다.